그냥 가서 잘하면 7,000세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하찬 대표는 이번 총선이 최근 20년 중 가장 중요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 완수와 차기 정권 재창출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당원들의 의사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청주 서원구의 필승을 바라는 마음에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주민과 동고동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원구 출마가 거론되는 한 분은 그런 과정 없이 지역구를 선택하여 하고 있습니다. 출마 지역구로 지난 2018년 제천 단양 재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 청주 흥덕구로 언론에 계속 거론되다가 이번에는 느닷없이 청주 서원구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러한 과정은 아무 선거구나 선택하면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정치 신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한 총선 승리라는 중앙당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열심히 노력해온 핵심 당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핵심 당원 일동은 이분의 청주 서원구 출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번 선거 청주 서원구 필승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간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네. 다양한 대응 그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응 방안은 사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 추이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네. 기자회견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치 신인이 뭐 본인이 출사 어느 지역에 사는 건 본인 자유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공정한 룰을 통해서 뭐 경선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당에서 경험한 방식에 의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해야 되느냐라는 네.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당원 당규에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마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선 자체가 보이콧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나왔습니다. 경선에 의해서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어느 후보든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소원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걸 우려하신 것 같아요. 전략 공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선에 대한 공정 경선이 문제가 없는데 뭐 특정한 뭐 누구를 얘기하겠지만 지칭하지 않겠지만 경선을 안 하고 전략 공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략 공천도 있을 테고 공천 심사 과정 속에서 단수 공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없고 정당한 경선이 보장된다면 저희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혹시 우리 핵심 당원들 회의할 때 네. 오재세 의원도 같이 동석하셨어요? 저희들이 어제 최종적으로 2시에 회의를 했고요. 오재세 의원님은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도의원들과 핵심 당원들 그렇게 참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 당원들이 네. 지금 뭐 전략공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우리 민주당의 그 하위 20%에 해당되는 의원일 경우에는
포트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위 20% 평가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선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감점 20점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점 20점을 주고라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당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만 보장된다면 저희들이 뭐 다른 얘기를 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사실 얘기하고 네. 기자회견 내용하고 너무 다르신데요, 내용이.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으신 한 번도 지역 주민의 손을 잡아보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갖지 않은 분이 갑자기 우리 기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흥덕구에서 하시다가 그 부분이 어려워서 방향 선회를 하게 되면 저희 서원구의 지역 주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당원으로서 반대를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두고요. 그래도 중앙당에서 경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할 말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네. 핵심 당원들, 지역구 수도의원들의 이런 의견을 사전에 네. 전달을 해보셨나요? 얘기는 해보셨어요? 지금 공심위도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의사를 전달할 창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에는 그럼 네, 아직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직 그 경선으로 갈지 아니면 전략공천으로 갈지 모르시는 네, 사람?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 네. 특정인에 대한 얘기를 빼고 네, 경선에 대한 얘기, 경선을 해달라 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좀 오늘 좀 그런 부분은 네. 기자회견 내용도 있겠지만 충분히 질문을 통해서 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은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어제 회의하셨다고 하는데 회의 참석자가 총 몇 명 정도나 돼서 누구누구신지 밝혀주시죠. 시도위원 10명 전원 참석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위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저희들이 이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원구의 운영위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겠다라는 우려가 있을까봐 저희들이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운영위원에 대해서. 혹시 그럼 경선으로 갈 경우는 네. 지금 거론된 특정 예비 후보가 혹시 참여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저희 당원 당국에는 어느 누구나 경선에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략공천은 안 된다 이런 말. 네. 부득이 오셔서 경선에 참여해서 서원구의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명분 없이 오시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지만 오셔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으로서 저희는 뭐 더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네. 시도위원 전원 어제 회의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네. 오늘 뭐 안 오신 분들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제가 동의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일단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 생각을 예, 저희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경선 안 하고 전략공천을 이광희 도의원을 전략공천 주면 그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그거는 아니 왜냐면 여기 주 이유가 경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역에서 활동을 안 했고 옮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광희 의원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광희 의원님 전략공천 주면 그거에 대해서는 수용하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경선 네, 경선 그냥 무조건 경선해라. 네, 제가 그럼 다르게 좀 질문해. 네, 네. 지금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이든 단수공천이든 이렇게 해서 후보자가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됐다. 그렇다고 하면 선거운동 안 하시고 뭐 탈당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럼 그 이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민주당을 저버린 일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당 핵심 당원이고요.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원구의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몸 하나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할 사람들만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실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장수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통화를 해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전 정무부지사는 본인이 원해서 서원으로다가 자격진단을 낸 게 아니고 중앙당 차원에서 조율이 있었다고 인정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중앙당의 어필을 더 강하게 하셔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지금 이게 중앙당이 어필하는 거 아닌가요? 어필하시는 건가요? 네, 당원이 이렇게 어필하는 거지
지금 뭐 어떤 기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기자회견도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그럼요. 네. 사전에 네. 어떤 중앙당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뭐 문서화해서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지금 문서화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면 접촉으로 다 그러한 우려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당에서 조정을 해서 네. 서원구를 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서서 계신 7분들은 민주당 중앙당에서 뭐 혹시 뭐 해당량이나 뭐 이런 걸로 뭐 그런 조치 당하지 않겠어요? 일단은 시도위원들이 정치를 하면서 중앙당의 눈치를 안 본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제재가 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위원직을 다 사퇴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제재도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의 현 상황이 저희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의견 내용에 네. 그 맥락이 전체적으로 보면 오진세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 얘기인데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 의원을 지지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오 의원님을 지지하는 거는 저희 핵심 당원들의 개인 성향이고요. 여기 단체가 모인 상태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원하는 바가 있다면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하고 지역 주민들과 손잡고 지역에서 정치하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세대 교체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질의 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예, 마지막 하나. 이게 어떻게 외부적으로 보면 해외강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서 이런 일을 추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지. 그거는 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중앙당과의 어떤 조율이 있었다는 말씀, 이장섭 정무지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팩트 체크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 가타부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뭐 저희들 해당 행위와는 뭐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선구에서 당원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그 이외 지역에서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이 옮겨온 것은 온당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네. 지금 여기 제가 좀 늦게 와서 말씀 좀 들었는데 이 정치에 참여하는 건 참정권은 헌법에서도 보장을 하고 네. 있고 그리고 또 이 당원 당규에도 네. 여기에 대한 자리를 옮기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과거 김영근 전 도의장님도 홍도에 가다가 다시 상당으로 오셨고 이렇게 했는데 특정 후보를 오지 마라, 또 거부한다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2000년간 만들어온 이 민주주의 제도를 정식으로 거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도 이제 분명히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누구에게나 어떤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구에서 오래도록 활동했던 핵심 당원의 정서상, 생각상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하시던 분이 특정한 시기에 넘어오셔서 주요한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건주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에 질문들이 오고 갔었거든요. 당원 당규에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다한다고 하진 않았고요. 지금 우리 이명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경선 과정을 거쳐서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자회견문에 이장석 전 부지사를 그분이라고만 해주셨거든요. 네. 실명을 안 박으신 네. 이유랑 네. 그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안 될 거라고 염려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그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직까지 예비 후보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실명을 거론하는 부분은 또 저희 나름대로 좀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공정한 선거 관리라고 하면 지금 아까 저쪽에 기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당의 의견을 받아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정한 선거 관리가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기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확인을 한 내용 저희들도 다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가지고 같이 상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기본이 적으로다가 이 원칙 자체가 그 거부하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로다가 지금 기자들이 지적을 하는 예를 거거든요. 들어서 이제 그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자체도 선거 내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 정치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당원들이 10년, 20년 그 민주당 당내에서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인 역할, 민주당의 어떤 정책 철학과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새롭게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던 분이 이 지역에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아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의 카르텔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도 민주주의적인 어떤 방식의 의사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아니 오늘 여기서 그리고 박현호 아니, 기자님 아니 마지막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그 보통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지지를 한다거나 내가 누구를 이제 그동안 뭐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내가 총선에서 지지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지지 선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저희들도 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는데 이게 특정 개인을 지금 이제 누군가 뭐 이 사람은 안 된다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물론 뭐 기자회견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뭐 공정한 경선만 이루어지면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기자회견문 자체로는 한 개인을 지금 그 반대하는 어떤 그 기자회견을 지금 그것도 지방의원분들께서 나와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저희들도 지금 납득이 안 되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지지선언이나 누군가의 특정 개인에 대한 지지선언이나 이게 아닌 이 반대 기자회견을 지방의원분들께서 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짤막하게 좀 해드릴게요. 가령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오재수 의원님과 이광희 의원님이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던 분이 이번 총선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선을 거쳐서 선구에 국회의원 후보가 된다는 것을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기반한 그런 그 활동들 그것을 통해서 그 성과를 통해서 보다 나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 정치를 실현하고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합리적인 방법인데 그 여타의 방법은 연구도 없고 이제 총선이 3개월 남았는데 그 시기에 이 지역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이 핵심 당원들의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핵심 당원도 많겠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핵심 당원들의 생각이다. 이 말씀을 여러 기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중앙당에서 저기 이만 여기서 한 말씀만 대충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실명 거론하지 않았지만은 이거는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선거법 위반? 특정 후보를 디스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걸 검토 안 하셨나요? 저희들이 디스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실명을 안 해, 거론 안 해요. 기자님이 선거법 관련돼서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게 위반되는지. 저희들이 분명히 디스하는 부분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개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끼는 정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이 지금 기자회견문하고 또 지금 회견장에서 말씀하신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장석 후보 아니 뭐 특정 후보에 대한 자격 유무를 논하시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지금 경선을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시는 건지 정리를 한번 정확하게 해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당내의 어떤 그 규정에 있어서도 어느 지역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지역 핵심 당원의 정서상 이 지역에 오시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 지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중앙당에서 그 국회의원 하위 20%를 발표하면서 그분들은 컷오프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 컷오프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규정? 아니 만약에 그런 게 없어요. 대충만 가지고서 지배하지 마시고.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컷오프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팩트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 좀 기자님이 더 알아보시고요. 저희들 선거 규정 관련돼서 더 알아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컷오프 이런 과정은 없어요. 제가 요거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위 20%에 들어가면 당점 20%도 경선에 참여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대원칙입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을 좀 이게 명분이 안 좋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좋지가 않아. 그냥 차라리 해서 이기겠다 이게 낫지.